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학생들로 북적이던 지역대학들이 몇 해 전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성태 총장님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취임식을 가지셨고 양호봉 총장님은 2월 17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와 도민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 듣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총장님.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임명된 박성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전북, 전라북도하고 함께하는 원광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이 키우는 대학, 지역을 살리는 대학, 또 지역에서 키워주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호봉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양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저는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탑 100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지역 발전 연구소를 세워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총장님,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위기 이미 예견된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역 소멸과 맞물리면서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운영의 책임자로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인구 수가 감소해서 국가적으로 전부 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위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신입생 자체가 지금 46만인데 26만으로 격감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계속 감소하게 되고 전라북도 인구도 해마다 1%씩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63개국 중에서 27위인데 대학 경쟁력은 4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에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팬데믹을 경험해서 AI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지역대학에 있어서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 열심히 우리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대학의 좌표,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여가 좀 더 지난 우리 양호봉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기는 이제 현실로 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내년에 그 학령 인구가 38만 명으로 급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정원이 47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천 명 규모의 그 대학이라고 하면 50개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내년부터 현실화되는데
이것을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그 대학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 총장님, 네. 원광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에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었지요. 다행히 네. 2023학년도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예. 자구 노력을 하셨을 텐데 예.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해오던 방식에 조금 체크를 많이 해서 독려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88.2%였는데 올해는 이제 95.3%입니다. 그래서 약 7.1% 정도 상승했지만은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생각할 때 고3은 더 이상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평생 교육이나 열린 교육 그렇지 않으면 성인 학습자 등등을 전 부서가 노력해서 찾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들린 부서가 입학관리처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전사적으로 전 부서가 신입생 충원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광 가족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또 전라북도 도민께 감사드립니다. 네.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요? 만학도를 유치하는데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입생 100% 충원율을 기록하기가 갈수록 유원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3, 14년 동안 등록금도 또 동결이 됐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대학 재정 운영에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대학 재정 운영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겠지만은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 동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장학금 이유형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은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은 국가 장학금 이유형을 수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물가는 상승했고, 그러니까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를 상승했는데 실제로 입학생 수는 계속 줄이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서 전체의 그 자립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측면은 발전기금을 더 많이 모금하는 방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좀 비용을 줄이는 방안, 제일 큰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 하던 RIS 사업이나 지금도 유효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RISE 사업 또 글로컬 사업 등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은 RIS나 RISE 사업은 이미 전라북도가 선정이 돼 있고 글로컬 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진하려고 합니다. 네, 양 총장님. 네네. 무엇보다도 등록금이 동결이 되면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장학금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립대학의 경우 그 재정 운용에 더 압박이 클 텐데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은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립대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박성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학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되어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어렵다고 해서 뭐 축소되거나 이런 그 생각은 좀 버리고 정부 재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또는 이제 발전 기금을 많이 모금하거나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 대학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아까 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RIS, RISE 또 글로컬 사업, 뭐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사업 이런 그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해서 관련된 인력 양성을 충실히 하고 또 관련된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그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지난 22일에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119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19대 총장이라는 네. 그런 구호를 외치셨는데 자, 또 취임사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부이고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은 사실은 뭐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외국 학생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선배나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융합인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또 관련되는 인력도 재배치를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을 하려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 목표는 뭐 세계 100위권의 학과를 5개에서 10개 정도를 저희가 제 임기 동안에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이고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박 총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가 뭐 석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뭐 취임사를 보니까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고 또 지향해야 할 사명이라고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대학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계시고 또 추진하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연구를 하려다 보면은 실제로 문제 해결형이나 실천형 측면에서 산학 협력과 관계된 연구를 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원광대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와 산학 협력의 혁신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대학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동기부여나 평가 관리를 통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덕체가 같이 가는 측면에 체육에 관련된 교과목을 좀 많이 하고요. 또 실제로 만들어보고 포트폴리오형 교육과정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고 평가받는 그러한 측면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연구는 산학협력과 연관시켜서 문제 해결형 지역사회의 산업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겪고 있는 많은 모든 문제를 현안을 파악해가지고 그 현안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입안과 입법 활동하는 데하고 예산 배정 받는 데까지 우리 대학에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산학협력의 측면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창업과 관련된 측면도 지역 내에 있는 산업체와 함께 지자체와 함께 대학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반대로 지역 소멸이 대학의 위기를 불러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될지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자체하고 관련성을 보면 과거에도 보면 R&D 사업할 때 대응 자금 문제 가지고 지자체에서 도와주었느냐 안 도와줬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받은 것은 유념해서 잘 기억하고 준 것이 혹시 있다 본다면 준 것은 무념으로 처리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자금을 상당 부분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입법 사항 아니면 예산 배정에 관련된 측면이 대학의 그 우수한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인력에 관련된 측면도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고 지역 내에 정주하면서 같이 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요구하는 동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동문들이 신입생도 보내주고 편입생도 보내주고 또 학생들 취업까지 같이 MOU를 맺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뭐 5명이면 5명 그래서 하나하나 모인 결과가 지역 상생과 연관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좋은 측면이 돼서 자리이타로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총장님,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학령 인구 감소나 또 산업 구조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더 배려하는 게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책이 될 텐데요. 특히 지역 대학을 육성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그런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대학 육성책 어떤 정책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동안 총장 이전에 또 산학 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또 업무 수행을 보여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탈락률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많이 뽑아서 사실 육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집중적인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역 소멸 차원에서 사실은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는 경우 사실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멸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육성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GDP로 보면 세계 한 7위권인데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거기에 있는 UC 계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C 버클리가 캘리포니아 가장 중심적인 주립대학인데 거기 예산의 한 14%를 캘리포니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C 버클리 같은 대학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플래그십 대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를 견인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아주 가장 좋은 예인데요. 전북대학교가 이제 UC 버클리와 같은 플래그십 대학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좋은 대학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 정부 정책 가운데 뭐 유용한 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그 RIS 사업, 이게 지역 혁신 사업에다가 그럼 RIS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이랄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RIS 같은 경우는 그 지방 대응 투자를 포함해서 한 450억 정도 되고요. 그 라이즈도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상당한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첨단 산업 위주로 굉장히 정부가 그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랄지 2차 전지 인력 양성 사업이랄지 이런 첨단 산업 위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역에 그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게 경쟁 체제로 가면 수도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는 산업은 각 지역에 맞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RIS 사업, RISE 사업, 뭐 지역 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대학의 지원 체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라북도가 RIS 사업은 이미 선정됐고 네. RISE 사업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뭐 양 총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RIS는 이제 미래 수송 기계 분야는 전북대학교가 맡고요. 그 다음에 농생명 바이오 쪽은 여기 박성태 총장님이 계시는 원광대학교가 주된 대학이 되겠고, 신재생에너지 이제 군산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관련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그 지역의 기업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유관 기관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I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ISE는 이제 그 지역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모든 그 혁신 교육 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대학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랄지 이런 모든 지역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전라북도의 그 전체적인 역량이 격상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차제에 또 글로컬 대학 육성이라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인지요? 예, 글로컬 사업은 이제 그 최근에 공청회를 거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3월 말에 그 시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4월 정도에 이제 선정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예산은 이제 반절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이고 내년부터 200억씩 해서 각 대학이 한 1,0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사업은 굉장히 지금 대학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거기에 계획서에 담고 그걸 실행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뭐 통폐합이랄지 아니면 어떤 첨단 산업 분야를 육성한달지 아니면 구성원들 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요게 잘 되면 그 대학은 상당한 그 발전을 이룩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이 또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글로컬 사업은 지금 모든 대학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북대학도 마찬가지고 아마 원광대학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에서도 우리 양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보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꼭 선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 총장님.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통해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 아니면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게 뭐 사실이겠죠? 네. 외국인 현재 유학생 실태는 어떻고 유치 방안은 어찌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비수도권에 있어서도 그 재정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편으로는 그 유학생 유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상당히 먼저 그러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측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대학에서 다 등록금을 전액 받을 때 3분의 1 금액만 받고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은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대학원 진학을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측면을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산업으로 인식해가지고 유학생들에게 그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그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몇 해 전에 비자 제한대학에 걸려서 2년 전인가요? 비자 제한대학에 걸려서 해외 유학생 유치하는데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29일 날인가 비자 제한대학에서 비자 컨설팅 대학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그 2학기부터는 학생을 모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학생은 그 아까 그 관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게 공식적인 유학 채널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47명의 유학생을 이번 학기에 받았고요. 그래서 총 합은 288명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유학생의 적정 규모는 일단 500명으로 생각하고 너무 크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하고 그 학습을 병행하는 그런 차원, 또 대개의 경우 우리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측면에서 약자를 진화시켜서 강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등록금은 반절만 받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을 지금 47명 온 학생들 중에 일부분은 전액 기숙사도 무료, 학비도 무료인 측면으로 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을 또 관리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역대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 혁신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할 텐데 그러한 협업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될지 될 수 있을지 우리 양 총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사실은 지자체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도 국가에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요. 10%를 지역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 그 외국인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좀 일과 시간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서 결국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 오고 그 우리 지역의 부족한 일선을 6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일선을 채우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또 외국인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정착을 또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또 발급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지금 굉장히 지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우리 아마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김광현 지사님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기 박성태 총장님 그리고
저도 이런 노력을 아마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게 대학에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고 지자체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돼서 이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가 그 대학을 지역에 있는 대학을 그 도와주는 예를 들면 예산의 한 10%를 진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결국은 지역 소멸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 도와주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좋은 학생들이 없으면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결국 소비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역과 대학이 굉장히 유기적인 지금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도록 정부가 가진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걸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전북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좋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양 총장님께서는 또 14개 시군의 지역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것이었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게 JBNU 지역 발전연구원인데요. JBNU는 우리 전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약자인데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 내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지역에도 예를 들면 남원에 이제 전북대학교 남원 발전연구소를 세우고 우리 대학에도 세워서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출신들로 연구원을 구성하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랄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아서 연구원이 되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이랄지 아니면 국책사업 발굴이랄지를 우리 대학이 나서서 유치를 하고 또 수행을 같이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대학도 좋고 그리고 그 지역도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멸을 막고 전북대학교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국가적인 좋은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총장님, 원광대학교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호남을 대표해온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올해 올 이후에 추진할 시책이 있다면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우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면요. 지역사회하고 원광대학교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면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내 발로 갈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은 다 같이 공유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 자체를 다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나 지자체에게는 뭔가 문제 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문들도 실제로 보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약학과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학과 보유 측면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학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임상 실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 임상까지 교육, 연구, 임상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를 자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보면은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전북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벌써 지금 2번 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나 시에 해드릴 수 있는 측면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찾고 그 한 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익산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선정하고 완주 수소 국가 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우리 이 역량을 키우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건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고요. 다른 한편의 측면은 정신적으로 보면은 학생들 요즘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관련된 공부,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도덕교육원도 있고 또 그 교육원에서 도의 실천 인증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도 마음인문학연구소, 엄불교 사상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물이 책자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연구한 것을 교육에 실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다 과학과 도학을 겸비하고 또 실제로 그 물질과 정신의 측면을 겸비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총장님, 전북대학교는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게 되죠? 네네. 네, 국립 거점 대학으로서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우리 총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좀 추진하겠다 이런 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거점 대학이라고 해서 현재 위기가 사실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점 대학도 굉장히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글로벌 허브 대학이 돼야 된다. 좋은 대학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오지 않고 결국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대학을 만드는데 제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제일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좋은 취업률이 높아야 결국 학생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그 선호하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AI 선배, AI가 이제 그 학생들의 수강이랄지 취업까지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 문과생도 이과에 관련된 통계학이랄지 문과 인문사회계를 전공을 하더라도 통계학이랄지 또는 컴퓨터를 사실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융합 인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일에 제가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거의 필수화하게 해서 결국 대학에서 완전히 융합 교육을 받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려면 좋은 대학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우리가 학생이 가고 그 학생들이 와서 정말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명문 학교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주, 유럽이나 이런 대학들과의 학생들이 교류하고 거기 가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총장님, 방송 초반에도 평생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만은 평생교육 특성화 대책 같은 이제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물론 당장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구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평생교육 특성화 대책이라는 자원은 실제로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 하나하고 MOU를 맺었다 아니면 어떤 발전기금을 기탁하러 왔다 했을 때 보면은 저는 꼭 물어봅니다. 고졸 출신이 그 회사 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고졸 출신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대개 경제적이나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그렇겠지만은 강자가 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서에서 편히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을 제공해주고 또 인터넷 수업의 측면도 제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일자리하고 그 직업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병원도 가지고 있고 그 병원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신입생 지원율, 재학생 지원율, 취업률 이게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의식주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가 실제로 그걸 관리하는 측면이 돼서 그 성인학습에 관련된 측면은 계속적으로 더 연구해서 약자들이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주는 그러한 그 명문사학으로 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내 대표 대학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의 수장이시죠. 두 총장님으로부터 대학의 현재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또 앞으로의 대학이 나가야 될 전망과 비전에서 들어봤습니다. 두 총장님께서는 그러시면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역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 각자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태 총장님.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나 지자체, 산업체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략 산업에 관련된 측면 중에서 우리 지역 사회의 산업체와 그 여건이 맞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강조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익산 식품 클러스터나 완주 수소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측면이 옆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의 내용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산학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내 강조드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한 몸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대학 그러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등을 통해서 생존은 물론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스스로 돕는 자가 하늘이 돕는다 했듯이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호봉 총장님. 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대학이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그동안 뭐 2차 전지랄지 어떤 그런 산업에 굉장히 역량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일단 충실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대학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과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대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노력했던 많은 신재생 에너지랄지 2차 전지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걸 계속 뒷받침하되 예를 들면 K방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이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을 지역과 국가에 제안을 하고 유치를 해서 결국은 대학 중심의 그 유니버시티와 인더스트리가 같이 그 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신도시, 산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에 대학이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학 총장으로 하면서 K방산학과도 저희가 계약학과로 만들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님과 새만금청과 지금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대학의 현 주소와 위기의 원인을 논한 오늘 토론, 희망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말은 곧 지역의 경쟁력은 대학과의 연결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대학이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